반갑습니다. 목수의 길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숫대쌀 울거미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나눠주는 부재는 요거 47에 60에 600을 주는데 요게 이제 울거미용 부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치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장에선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패날을 겁나 많이 빼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요거는 문살용 14에 33에 600이 나온다. 이제 12자루를 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580으로 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치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사각형이 아니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얘가 뭐 580이고 얘가 570이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비율은 맞춰서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울거미의 폭은 60이다. 그 다음에 숫대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 이제 디귿, 니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장부의 깊이를 6mm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쇠실이 자리와 그 다음에 쌍사면, 요 이면을 가공해라. 이런 내용이고, 문살은 12mm로 합니다. 그다음에 쌍장부. 뭐 그거 이외에는 크게 이제 저번 정자쌀하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칸수는 7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고, 그리고 내경은 460이 나옵니다. 460.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7칸으로 나눠야 되니까 460에 이렇게 460 플러스 12를 합니다. 그럼 472가 나오죠. 이건 뭐 정자쌀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를 몇 칸 하느냐, 7칸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바이더 세팅해야 되는 값이 이렇게 애매한 값이 또 나오죠. 67.4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경들이 문살 한 개를 포함한 거리가 67.4다. 그렇게 이제 디바이더를 돌리면 되는 상황이고, 자, 보시다시피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긴 애, 짧은 애. 긴 애는 총 18개가 나오고 짧은 애는 총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한데 모아 가지고 뭐 적당히 톱질을 하고 촉을 만들면 되겠죠. 대패를 이제 칠 거예요. 대패는 원리는 그래요. 이제 두께 깎을 때는 대패 날을 많이 빼고, 표면을 이제 전반적인 평을 잡을 때는 날을 또 집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결 방향 잘 확인하시고, 자, 60, 45 각재를 뽑았습니다. 그 대패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어디를 위아래 좌우로 할 건지 마킹을 해줘야겠죠. 기왕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옹이가 없는 쪽을 근데 현장에서 옹이 없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쌍사를 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면 이제 쌍사를 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왕이면 깔끔한 부분으로 하고, 이렇게 무늬결이 있는 애들은 대패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무늬결이 없는 애들로, 적은 애들로가 맞겠지, 적은 애들로 해주면 된다. 쌍사 칠 부분은 삼각형 표시한 요 부분을 배 쪽이 되도록 엎어 주시고, 이제 울거미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깥쪽에 이제 덧살이 남쪽 우리가 쐐기를 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랫마기를 으로 여기가 이제 10mm 정도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앨 부분 10mm를 일단은 마킹을 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디바이더 세팅을 67.4였죠. 67.4에다가 맞춰줍니다. 10mm에서 울거미를 대주세요. 우리가 장부를
울거미끼리 이제 연결해야 되면 요 폭이 필요하니까 요 울거미에 껐던 요 내경선에서 12mm를 후퇴를 합니다. 12mm를 후퇴를 하고, 자, 좌우로 10mm 빼고 60, 10mm 빼고 60 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내경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내경선 한쪽에서 한쪽, 그러니까 내경선의 한쪽에서 12mm를 후퇴한 다음에 디바이더를 돌리면 된다는 거죠. 정분할이 되도록. 이렇게 끝점에 닿였고, 이제 요 디바이더 세팅한 거를 선을 그어준다. 처음이 하기 전에 저기 문살 12mm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디바이더에서 내경선을 또 찍어줍니다. 그냥 결입 안 될 정도는 아니니까. 원칙은 대패친 대패친 문살을 계속 대가지고 12mm를 복사해 나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나왔고, 내경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55.4인가 뭐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제 눈에는 55.4 같은데요. 예. 뒤에 이 눈금이 1mm 단위니까 없죠. 자, 다음 요것들을 이제 포개 가지고 복사를 해줍니다. 5선 구목에, 자, 윗막이 아랫막이잖아요. 얘들은 촉이 돼야 되고, 좌우 선대가 홈이 되어야 하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 부분도 마킹을 해줘야겠죠. 문제는 이제 이 시작선을 몰라. 어디서부터 꺼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선을 감아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깨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제 연귀 6mm를 제외하고 그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마킹을 해준다. 이렇게 연기 표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연기 바로 옆에 있는 요 살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촉이다.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촉이지만 한 요쯤에 잘려가지고 여기 홈이 또 되죠. 그 다음에 어깨 날려주고, 앞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X, 이쪽도 X.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 하지만 중간에서 끊긴다는 거. 어깨 또 잘리고, 하부도 마찬가지겠죠. 어깨 촉, 맞죠? 촉. 여기는 X지만 이쯤에서 동그라미다. 그다음에 여기 X. 연기니까 여기 또 X. 하부니까. 그러면 이제 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윗막이 아랫막이는 이렇게 마킹이 된다. 그다음에 요 30 지그 하나 짜가지고 어깨선에서 여기다가 점 한 개 찍어주고, 선 하나 넣어주고, 또 돌려가지고 어깨선 붙이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칼 대고 자 붙여서 또 찍가.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끌을 쳐야 되는지에 대한 마킹이 나오는 거죠. 어깨도 X. 다음에 이제 선대입니다. 이거는 좌선대고, 좌선대에도 마찬가지 마킹을 해줘야겠죠. 선대 같은 경우는 어깨가 없죠. 왜냐하면 홈이니까, 홈이 뚫려야 되니까, 관통을 해야 되니까 이쪽 안쪽에다가도 마킹을 하고 바깥쪽에다가도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선을 쓰지만 뭐 어차피 대패를 또 쳐서 어느 정도 다듬을 거기 때문에 선이 좀 찍혀도
상관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연기 톱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해도, 여기는 해도 되는 게 어차피 10mm는 나중에 톱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해주고, 바깥쪽 이제 쌍장부 부분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경선을 그었던 애를 뒤쪽으로 감아서 올려줍니다. 선을 끊는 건 아니고 모서리에 점을 찍어 가지고 돌려 넘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또 다 꺼버리면 지우기가 힘드니까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연기 쪽에서 666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mm를 띄우고 666 어느 정도 감으로 좀 하긴 해야겠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내경 지그 가지고, 얘도 이제 다 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요 연기래죠. 마킹.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이 꺼진, 이거 표시를 한번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30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쐐기 들어갈 쐐기 홈도 2mm 정도 빼가지고 꺼줘야겠죠. 얘도 일자로 다 끄면 안 되고 중앙에 점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이렇게 없어지고, 안쪽에 여기 다 없어지고, 이쪽 연기죠. 연기 표시해주고 여기 없어지고, 얘는 살아야 되고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마킹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내경 내부, 여기 이제 30에 해당하는 그 촉의 홈의 크기, 그 다음에 절반쯤 가서 여기 쌍촉으로 바뀌는 부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도 재단해야 되고, 이쪽에도 선이 다 들어가 있지만 어차피 잘라낼 거고 연기선만 보고 톱질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울거미를 또 대패를 쳐야겠죠. 뭐 똑같습니다. 12mm 썰매 대패 해가지고 12개의 부재를 다 대패를 쳐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살에 폭을 대패 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문살에 쇠시리를 칠 겁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뭐 완자쌀 미리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아무튼 두 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뭐야 이거 문살 대패가 또 쳐지게 되는 거죠. 총 9개의 부재를 한데 모아가지고 클램핑을 해서 테이핑을 해서 한 번에 재단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3개의 부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걔들 가지고 먹대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먹대를 작업하고 있고, 먹대는 이제 뭐 시작선을 기준으로 뭐 12mm를 빼든 10mm를 빼든 어쨌든 빼가지고 거기서부터 디바이더를 돌려 버리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저 디바이더는 울거미 세팅할 때 그대로 썼던 디바이더이기 때문에 세팅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없고, 자, 9개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붙여서 재단한다는 얘기는 한번 썰어내면 9개의 부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슨 2번 자르면 18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긴 애들은 18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짧은 애들은 12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2개는
못 만들죠. 9개에서. 왜 못 만드냐면 18개가 되니까 9개만 있어도 어쨌든 총 그 숫대살 안에 들어가는 부재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시간 단축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9개의 부재를 다 뭉쳐서 먹대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선을 복사해 나가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긴 거 2개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선이 끄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1, 2, 3, 4 중에 2, 3을 사실 선을 끄면 안 되고 점만 찍어 줘야 합니다. 점만 찍어 줘서 그 상황, 그러니까 너무 안 지저분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심미적으로 이쁜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짧은 애들은 어차피 선을 다 꺼줘야 됩니다. 중앙에 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 찍지 말고 걔들은 이제 다 꺼주면 되고, 저는 이제 붙인 상태로 어깨까지 다 재단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파트별로 재단, 그러니까 파트로 만드는 재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모든 그 무게를 다 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지금 윗면에 먹대에 옮겨 그린 선 그리고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그 선들이 또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고 그 선들은 다 똑같이 넘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6mm 금무게 세팅을 해가지고 촉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래서 톱을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네, 저게 이제 2줄을 한꺼번에 끌 수 있는 2줄 금무게고, 저는 촉의 크기를 6mm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측면에 그리고 마구리면에 저 선들을 다 끄어줘야 됩니다. 센터는 잡아야겠죠. 센터 잡고, 그 다음에 그 문살 대패친 부분 말고, 그 모양 내는 대패치는 부분 말고 뒷면에서부터 기준으로 끄어줍니다. 왜냐면 울거미도 뒷면하고, 울거미의 뒷면하고 문살의 뒷면이 단차가 없어야 되니까 거기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밑에서부터 붙여 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상 저렇게 되면 완전 센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아무래도 심미적으로, 사실 심지어 조립 때도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촉 자체가 센터면 괜찮다. 저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리는 이유가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시간도 아깝지. 기왕이면 맞춰 놓는 게 제일 나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클램프에다가 물려가지고, 이 지금은 이제 재단선을 자르는 게 아니고 어깨선을 자르는 겁니다. 어깨선을 우리가 그 무게를, 그 6mm 그 무게를 그어놨던 거기까지만 재단을 하고, 이제 양면을 뒤집어 가지고 어깨선이 재단이 끝나면 이제 아예 재단을 해가지고 촉의 길이를 확정 짓는 거죠. 부위를 톱질을 또 넣어가지고 틈을 만들어서 꺾어가지고 부러뜨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2mm 끌어가지고 턱에 어깨가 없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무게를 끄어줍니다. 꺾어서 버려주면 돼요. 이제 촉이 6mm니까 6mm에 근접한, 어차피 마킹이 다 돼 있어요. 톱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삐뚤어지지 않게끔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톱이 아니네. 등대기 톱으로.
8개, 그 다음에 짧은 거 실질적으로 이제 18개가 나오는 건데, 이건 짜투리니까 상관없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개니까 얘들은 필요가 또 없게 되는 거야. 쪽으로 또 선을 넘겨서 장부 구멍을 또 내봅시다. 저기 문살에다가 점을 콕콕 찍었잖아요. 그 점을 기반으로 해서 선을 내리면 됩니다. 그냥 어려울 거 없죠. 잘 확인해야 됩니다. 쇠실이 넣은 부분이 아니고 하부에서 올려주세요. 뭐 어차피 센터 맞췄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6mm 끌어가지고 파면 되죠. 얘는 이제 얇기 때문에 뒤쪽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부가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멍 내고 촉 만들어서 이렇게 가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가조립 할 시간 같은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울거미에다가 그 무게를 끄어서 여기에 홈을 표시를 하고 끌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마킹된 면에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마킹 안 된 면에서 끄어줘야 됩니다. 굳이 안쪽에 살을 걷어내지 않아도 그 촉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들어간다. 자, 다음은 이제 울거미 톱질 장부 홈, 그러니까 촉 홈 톱질을 한번 해보죠. 다 넣었으니까 여기 X된 부분, 그다음에 여기 X된 부분, 어깨는 톱질할 거고 어쨌든 끌질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연기 톱질을 하면 되는데 먹선을 넣어야죠. 안쪽으로 버가 올라왔으니까 버만 조금 정리해주는 정도로 끌질을 해줍니다. 조립될 때 촉은 이제 여기만 남습니다. 촉이 여기에 남고 위쪽이 날아가야 돼요. 얼마나? 30이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30 지그를 짜놓은 걸 가지고 들어가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다 막 바스러지게 치지 말고 6mm 정도 끊어 가지고 치고, 요 살들은 남겨두고 나중에 쐐기로 만들어서 제작할 겁니다. 됐습니다. 홈이 있는 녀석의 톱질 여기밖에 없죠. 연기 부분밖에 없습니다. 톱질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mm씩 덧살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을 또 찾아서 톱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톱질이 되어야 된다. 뒤에 다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쉽죠? 다음은 홈을 내야 되니까 비트 2개가 필요합니다. 6mm랑 18mm에 근접한 전 16mm를 요 오거 비트랑
요 비트 해가지고 일단은 18mm 먼저 뚫겠습니다. 그다음 6mm, 예, 요거 18mm, 뒤쪽 6mm, 냉면 쇠실이, 모서리 접는 쇠실이랑 쌍사면 해보겠습니다. 모서리부터 접어보죠. 둥글게 은행 열매 같다고 해서 은행면 대패. 그리고 다음에 이 윗막이 아니죠, 좌선대 아니죠, 아랫막이와 우선대입니다. 우선대 그면에 쌍사를 칩니다. 자, 이제 조립해 봅시다. 숫대살은 이제 잘 빠집니다. 그래서 클램프를 거의 부재당 한 개씩 꼽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빠지니까 조립하다가 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두 개만 하지 말고 여러 개 다. 그리고 이제 긴 클램프, 어중간한 클램프 아닙니다. 정말 긴 클램프 있어야 됩니다. 580을 쪼아야 되니까. 자, 이제 조립은 다 됐죠. 조립은 됐는데 이제 쐐기를 박아야 되니까 아까 잘라뒀던 그 친구들, 이거를 쐐기로 만들 겁니다. 총 8개 나와요. 8개 6mm 끌어가지고 길 내주고 쐐기를 박아주면 되는데, 이게 물매가 있는 면이 덧살 쪽으로 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쐐기를 다 쳤으니 덧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자르는 것 같아도 일부러 좀 사선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대패 치면 이 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단면에 맞추지만 살짝 바깥쪽으로 톱질을 해주세요. 뭐 일자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이제 톱질이 끝났으니 대패질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전혀 뭐 연필 자국이라든지 좀 찍힌 것들 대패 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마무리 되었네요. 예. 치수는 이제 580, 이거 똑같이 만들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 582가 가로고 높이가 580이 나오더라고.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숫대살이 조립이 좀 까다로울 뿐이지 가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생략된 부분들이 많네요. 정자살에 비해서는. 뭐 특히 이제 2mm 대패를 안 치니까 그만큼의 시간도 많이 안 들고, 뭐 다만 이제 얘는 조립할 때 문살이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양을 냈던 그 대패면이 아니라 뒷면으로도 조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립할 때 걔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게 다쳐버리면 사실 조립하고 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가조립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바로 조립을 해야 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끓 칠 때 아무래도 얘는 얇다 보니까 끓 칠 때 이게 턱 내는 게 아니잖아요. 끓 칠 때 너무 세게 치면 뒤로 관통한다. 요런 거 좀 유념해야 되고. 12개를 주는데, 그죠? 12개를 주는데 9개밖에 안 써요. 이건 뭐는 이제 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지만, 심지어 얘는 톱대가 필요가 없네. 숫대살은 톱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요 테이핑 잘한 문살을 전체적으로 9개를 동시에 써는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 단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먹대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정자살하고 다르게.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네요. 정확하게 한 달 남았는데 다들 이제 시험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합격을 하고 싶네요. 이게 합격하는 순간 바로 이제 이 이거 문화유산 수리 기능자 자격증반 하나 또 개설을 해야겠네요. 숫대살 편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